부분에서 엘리트 교육들이 일어나냐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아이들이 어떤 무언가를 학습하고 그 다음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심적으로 안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제 뭐 우리가 자연계에 있다고 손 칩시다. 근데 앞에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학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 어떤 불안이나 이런 부정적 정서 환경 속에서는 학습이 잘 일어나지 않거든요. 아이들이 폭발적으로 어떤 자기의 그 가능성과 이런 것들을 시험을 해보는 다양한 테스트를 해보려면은 정서적인 안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동육아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정서적 안정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가능성을 탐색을 합니다. 이를테면요, 어떤 아이들은 뭐 종이접기를 좋아한다든지, 근데 이 종이접기를 좋아하는 수준이 단순히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뭐 종이접기 책을 한 권을 거의 다 떼듯이 적고 와서 하루 종일 종이접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학습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이제 포인트들이 있는데, 의도적인 수련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특정한 그 스킬들을 의도적으로 수련하는 게 굉장히 발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게 이제 학습의 하나의 그 과정 중에 하나인데, 아이들이 이 의도적 수련을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자기가 원하는 것 안에서 스스로 구축해 나갑니다. 종이접기도 있고요, 백과사전도 있고요, 노래도 있고요, 춤도 있고요. 너무나 많은 종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실제로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제가 그걸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보통은 6세, 7세쯤 되면 아이들이 한글을 스스로 떼요. 근데 그 떼는 게 누가 알려주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주변에서 친구들이랑 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편지를 쓰거나 아니면 뭐 드래곤 백과사전을 쓰거나 아니면은 뭐 만화책을 그리거나 하면서 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다 제가 봤을 때는 공동육아에서 제공하는 정서적 편안함, 안정감, 이런 거 위해서 자기의 가능성을 계속해서 탐색하고 자기의 관심이 이끄는 대로 안정적으로 발달할 수 있는 기회가 풍성하게 제공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종의 엘리트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사실 우리가 완성된 지식을 받아들이는 거는 굉장히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새로운 무언가, 소위 이제 창의성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또 다른 일들이 펼쳐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지식 체계를 구축하고 자기가 스스로 학습을 하고, 이 학습으로부터 또 앞으로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이 문제에 스스로 해답을 찾는 이런 많은 과정들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이런 안정적인 정서 체계 위에서 스스로 자기가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자기주도 학습을 지금 다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것과 엄청나게 이제 뭐 뛰어나게 뭐 수능을 100점 맞는 거는 이제 또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모든 부모님이 바라마다하는 자기주도의 학습들이 뭐 너무나도 당연하게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학원이나 뭐 어떤 기존의 그 주입식 교육, 이제 주입식 교육의 반대말이 어떻게 보면 구성주의 교육이거든요. 아이들이 스스로 지식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옆에서 이제 코칭도 해주고 도와주고 그런 환경을 구성하는 거, 그런 건데, 이 주입식 교육으로는 나올 수 없는 어떤 굉장히 인텐시브한 엘리트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교육이란 단어가 굉장히 낯서네요. 일단 저는 한 번도 이제 교육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공동육아 안에서. 근데 실제로 교육의 목표와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긴 합니다. 왜냐면 이제 공동육아 안에서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도 이제 아이를 가지고 결혼도 하고 해봤을 때, 삶이라고 하는 게 브라이트 사이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늘진 면도 있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이런 것들을 사실 연습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공동육아 안에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연습을 하고 있고요. 이를테면 이제 저희가 놀이 중심으로 아이들의 사회성을 발달시키는데, 그 안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아이가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스스로를 조절하는 능력을 기른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동물로서 고통에 반응을 하고 그 고통을 반응하면서 자기 자신의 행동을 수정하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인간은 굉장히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고통을 실제 고통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뭐 이를테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이별을 하거나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뭐 정신과 약뿐만 아니라 그냥 단순 뭐 타이레놀 같은 통증 약도 실제로 동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타이레놀 같은 거 먹으면은 사회적 고통이 있을 때 고통이 경감됩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회적 고통도 실체가 있는 고통으로 우리는 받아들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이들은 이 안에서 어떤 굉장히 많은 피드백을 받아요. 그게 긍정 피드백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 피드백도 사실은 상당히 많거든요. 주변 아이들로부터, 그리고 주변 아이들의 피드백을 받는 모습으로부터, 그리고 선생님으로부터도 사실은 부정 피드백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엄청 그 아이의 정서를 흔들거나
아니면 아이를 좌절시키는 그런 종류의 피드백이 아니라 수용받을 수 있는 피드백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조절하는 거를 되게 저는 많이 보는데, 이를테면은 뭐 우리 아이를 얘기하면 좋겠네요. 굉장히 내향적인 아이고, 그 다음에 외부 자극에 굉장히 좀 높은 반응을 보였어요. 이를테면 저희 아이는 뭐 3살까지 눈을 밟으려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눈을 밟는 뽀드득 소리가 너무 낯설고 그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와서는 뭐 눈싸움도 하고 뭐 너무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런 어떤 변화에 굉장히 일단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다른 아이들이 하는 거를 유심히 많이 보게 됐고요. 그 다음에 다른 아이들의 선생님의 피드백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또 다른 아이의 사례를 들자면, 집에서는 굉장히 어떤 충동적이어서 걱정이 많았는데 우리의 터전 안에 들어오면은 선생님들과 아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자기 자신을 잘 조절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공동육아의 힘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